대법원 2021년 6월 24일 선고 2018도 14365 판결 사건명 업무상 배임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 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회사에 그 자동차의 소유권 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적극. 이른바 지입자는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등을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 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회사에 그 자동차의 소유권 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회사 측이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지입 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 대립 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으므로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대법원 2021년 6월 24일 선고 2019도 13234 판결 사건명 공직선거법 위반 1.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는 등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부행위자를 특정하는 방법 공직선거법 제115조 위반의 주체인 기부행위자가 반드시 제공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그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그 물품 등에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 행위와 기부 행위의 실행 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받는 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 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15조 위반의 주체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 행위자로 평가되는 자에 해당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제공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공직선거법 제115조 전문에서 말하는 선거에 관하여의 의미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 즈음하여 제3자가 당내에서 후보 선출권이 있고 동시에 당의 선거구 안에 있거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공직선거법 제115조 전문은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 행위 제한 또는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 행위 제한 제11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거에 관하여란 당의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의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의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조가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7조가 정당, 후보자 등의 공정경쟁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7조 제1항이 정당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제2항이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정당 내에서의 민주적 절차에 의한 후보자 공천을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는 제도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도 당의 공직선거를 연유로 한 것이어서 궁극적으로는 당의 공직선거와 관련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 즈음하여 제3자가 당내에서 후보 선출권이 있고 동시에 당의 선거구 안에 있거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도 당의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15조가 금지하는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년 6월 24일 선고 2019도 13687 판결 사건명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 등을 금지,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제252조 제2항의 취지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행위 태양인 공표의 의미 및 공표의 요건인 전파 가능성에 관한 증명 책임 소재 검사 증명 책임 소재와 증명 정도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공표 등이 금지되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의 내용 및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가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제252조 제2항은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규정이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행위 태양인 공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알리더라도 그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나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공표
또는 보도가 금지되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인으로 하여금 객관성, 공정성을 신뢰할 만한 수준의 여론조사가 실제 이루어진 결과에 해당한다고 믿게 할 정도의 구체성을 가지는 정보로서 그것이 공표 또는 보도될 경우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는 내용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가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는 정보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1년 6월 30일 선고 2018도 14261 판결 사건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 종결 등기 이전에 있었던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법인에 대한 청산 종결 등기가 된 이후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인의 형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존속하는지 여부 적극 법인에 대한 청산 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 법인으로 존속한다.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 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 종결 등기가 된 이후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 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청산 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대법원 2021년 6월 30일 선고 2019도 7217 판결 사건명 강제추행 인정된 죄명 공연음란 1.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5항의 규정 취지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부본을 송달, 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한 경우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부본을 송달, 교부하지 않은 법원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따라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제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검사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제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술에 의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고 절차를 분명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검사가 서면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공소장 변경 절차에 관한 법규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부본을 송달, 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하였다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부본을 송달, 교부하지 않은 법원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공소장 변경 내용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것이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 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부여받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연음란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채 공판 절차를 진행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원심 판결에는 공소장 변경 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연음란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채 공판 절차를 진행하여 기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공연음란죄는 강제추행죄와 비교하여 행위 양태, 보호 법익, 죄질과 법 정형 등에서 차이가 있어 기존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심판 대상과 피고인의 방어 대상이 서로 달라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공소장 변경 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6월 30일 선고 2020도 4539 판결 사건명 강도 상해 채권자를 폭행, 협박하여 채무를 면탈함으로써 성립하는 강도죄에서 불법 이득 의사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강도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 영득 또는 불법 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채권자를 폭행, 협박하여 채무를 면탈함으로써 성립하는 강도죄에서 불법 이득 의사는 단순 폭력범죄와 구별되는 중요한 구성요건 표지이다. 폭행, 협박 당시 피고인에게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 이득 의사가 있었는지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심리, 판단되어야 한다. 불법 이득 의사는 마음속에 있는 의사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채무의 종류와 액수,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와 방법, 폭행 이후의 정황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불법 이득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